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1일 정오입니다. 드디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서 희망찬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수준이 그 나라 수준입니다. 대통령 수준이 국민 수준입니다. 내년에 이재명을 뽑으면은 우리 국민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공수처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슈타프, KGB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별명을 만들어서 붙인 게 있습니다. 흥신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신소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그리고 반정부적인 성향의 언론, 기자 가족을 집중적으로 통신 조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을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균형, 공정성, 그리고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은 합법을 가정한 국가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통신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와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통신조회인데 이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 또 국제적 이 스캔들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어 도쿄 신문이 한국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도쿄 신문은 통신회사로부터 서울 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1명의 통신 자료와 개인 정보 등을 공수처가 조회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해당 직원의 자료를 조회한 날짜는 지난 8월 6일입니다. 도쿄 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조회한 직원의 신분이 기자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쿄 신문이 통신회사에 외부 조회가 있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날짜는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조회 목적은 정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구체적 사건과 구체적 의심과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수처가 낸 적은 없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전에 공수처가 아사히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도 조회한 바 있다면서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는 편집국 명의의 코멘트를 지면에 게재했습니다. 공수처는 아사히신문 기자도 이 통신 조회를 했는데 이 소속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 공개를 신청해가지고 지난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합니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조회 이유는 도쿄 신문 측에 밝힌 내용과 동일하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를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도 공수처에 기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와 있는 이 특파원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해외에 전하는 이 매개입니다.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이 특파원들이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가끔 특파원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파원을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신조회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언론 자유는 보편적 자유입니다. 인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의 가장 밑바닥에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있으면은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언론 자유가 있으면 독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보듯이 지금 중공이죠. 중공 당국이 홍콩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홍콩의 언론 자유, 용감한 기자들을 잡아넣는 겁니다. 잡아넣는 전 단계가 통신조회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방치를 하면은 이제는 공수처가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하는 데지 민간인을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명분을 막 걸어가지고 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를 가지고 통신조회를 지금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의 언론 자유의 이 평가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국내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언론 자유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아사히 신문이나 도쿄 신문처럼 일본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은 아마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등급이 계속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가 위헌적 출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헌법 어디에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처럼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기관이 수사권, 그것도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도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헌입니다. 공수처를 만든 것 자체가 헌법을 파괴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명은 누가 지켜냈느냐? 제도가 지켜냈습니다. 그 제도는 뭐냐? 첫째는 법치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흥신소 중에서는 가장 악질적이고 대규모 흥신소입니다. 국가가 흥신소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밖에 뭐 메시지 나온 거 있으면